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직가점적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추 전 장관이 제기한 의혹은 이거였습니다.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재소자에게 재소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제시된 상황이죠. 추 장관은 이뿐만 아니라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추 전 장관이 밝혔던 의혹, 그렇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입니다. 검사와 기자가 공모하여 협박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추 상당 증거 있다더니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벌인 공작과 선동이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막혀서 실패한 것이다. 상당히 흥미롭군요. 이 의혹과 현재 정국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건 권력 가진 쪽에서 벌인 공작과 선동이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막혀서 실패한 것이다. 추 장관 상당한 증거 있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휴대전화 얘기만 되풀이한다. 어떻게든 흠 찾으려는 별건 수사다라고 의심했고요. 당시 전방위 공작에 당해 감옥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더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간들을 기록에 남겨두자는 취지로 그때 수사 권고위에 말을 한 거다. 가족들에게 험한 일 이겨내자라고 부탁을 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데 윤태곤 실장님, 한동훈 검사장의 이 규정, 권력을 가진 쪽에서 벌인 공작과 선동이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실패한 것이다. 이 주장이 한 검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요. 윤태곤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검사장이 지금까지 아주 단편적으로 언론의 질문들에 대한 짧은 답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자기 이제 의중을 조금 이제 밝혀왔어요. 확인, 그 취재를 하면 확인 정도 해주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인터뷰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막 모르는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아마 이제 말한 것도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겠거니 한 것이 이제 확인된 건데 저는 이제 재밌는 것이 왜 설 마치고 이 시점에서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인터뷰를 했을까? 언론과 또 이제 사진은 싣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까다롭게 인터뷰를 했을까인데 저도 좀 궁금해서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뭐 이제 이야기들이 엇갈리더라고요. 일단 한동훈 검사장이 박범계 장관이 들어오면서 인사가 날지도 모른다. 그런 처음에는 이제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요직으로야 가겠습니까마는 그 법무연수원 진천에 있는 연수원의 연구위원이라는 게 사실 하는 일이 없으니까 뭔가 이래 그래도 바깥으로 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안 빼고 그대로 뒀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사표를 내더라도 사표 수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입건이 돼 있어가지고 아예 이 사람이 이제 무혐의가 나면은 그냥 그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무혐의가 나면 나 이제 검사를 못 있겠다. 사표 내면 사표 수리해줘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뭐 기소를 하면은 그것도 이제 면직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답답할 것 같다. 수사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뭘 내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심경 내지 이제 억울함을 토로한 게 아닌가 싶으니까 지금 그 재판이 한동훈 검사장 자체는 이제 재판도 안 받고 있는 거고 이제 본건에 대한 재판들도 별로 진도가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법무부 쪽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계속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뭐 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고 조금 있으면은 중앙지검 내 뭐 1차장, 2차장, 3차장 내지 부장 이런 뭐 인사가 날 거다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는데 그럼 그 새 인사가 나가지고 이 수사에 대해서 다시 박차를 가한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공작과 선동. 어찌 보면 조금 무서운 단어들인데 이재명 기자. 한 검사장은 저렇게 생각하는군요. 본인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문제 제기,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그리고 본인을 향한 어떤 수사, 현 상황, 이게 공작과 선동이다. 정확히 공작, 선동, 이게 뭡니까? 글쎄,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가 많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죠. 다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아직까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뭐 추미애 전 장관 측이라고 해야겠죠. 거기서는 그 휴대전화를 풀지 못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마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혐의가 증거가 여러 가지 차고 넘쳤다 그러면 분명히 휴대전화는 그중 여러 가지 증거 중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증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뭐 대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증언이라든지 봤지만 지금까지 한동훈 검사장이 그 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 결론인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수사가 무엇을 위한 수사였느냐.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 아니었느냐. 뭐 이런 점에서 이제 공작과 선동이란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 한동훈 검사장이 제기했던 가장 핵심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얘기했던 건 결국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모 전 대표를 어떻든 검사장과 검찰과 검사와 기자가 압박하고 별건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적으로 강요를 해서 그래서 마치 없는 증언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통해서 끌어내려고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오히려 지금 한동훈 검사장 거꾸로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야말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뭔가 증거를 보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휴대전화 증거를 통해서 다른 별건 수사를 자신에 대한 별건 수사를 오히려 거꾸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통해서 가장 핵심이었던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을 막자고 했던 건데 결국 그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공작과 선동의 그런 문제들을 어떤 상식이 막아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 내용은 한동훈 검사장의 어찌 보면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법무부의 판단 혹은 법무부의 생각과는 다소 많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뭐 공작 선동도 그렇고 조국 수사 때문에 좌천됐다라는 것도 한동훈 검사장의 생각이고 법무부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손정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보면은 그 검사를 되게 사랑하시고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인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예.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검찰의 고위직이 저렇게 일간지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던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표를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런 인터뷰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변호사 기자 역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변호사협회에서 만든 잡지인데 검사님들은 인터뷰도 잘 응해줄 수가 없어요. 상부에 보고를 하고 예. 허락을 받고 승인받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검사라는 직책은 공익의 대변자이자 객관적인 지위가 명확하게 중립적인 것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을 향해서 한 특정 세력을 향해서 저렇게 정치를 한다, 공작을 한다, 의도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척점에서 자꾸만 어떤 문제를 크게 확대 해석하는 인터뷰를 공개한다고 한다면 저 검사님은 어떤 특정 세력과 굉장히 대척점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줄 염려가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간지에 인터뷰를 했을까? 그게 하나의 의구심이 들고요. 예. 자꾸만 정쟁에 휘말릴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저는 완전히 동의해요. 아까 저 법원 판사들도 약간 두 판사, 부장 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한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축적돼 있었던 거, 어떤 이제 특정 검사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찰 요청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게 쌓이고 네가 하니까 나도, 네가 하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은 서로 절제하고 자중하던 시기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몇 달 동안 그 사람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장한테 뭐 법무부란 이런 데서 뭐라고 만약에 하면은 분명히 한동훈 검사장이 저 사람이 그 계산 안 하고 저런 인터뷰 했겠습니까? 아니 누구 한테 대해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한테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냐, 이것이야말로 탄압이다 라는 프레임까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군요.
한동훈 검사장은 근데 또 다른 얘기를 이 안에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본인에 대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관한 몰이가 공작과 선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봤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도 사실은 공작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그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화된 검찰 조직이란 허상입니다. 저는 검찰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월급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 찬성을 하는데 지금의 검찰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을 대단히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이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을 걸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일상적인 직업 윤리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몰아왔던 이 한동훈 검사장 혹은 뭐 윤석열 총장이 과연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아니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저항을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두 분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뭐 자기 주장을 한 거다라는 데는 좀 결이 다른 해석을 저는 이 인터뷰상에서 읽었습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의 인터뷰 내용 보도해드리고 있고 패널들의 각기 다른 견해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현재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죠.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제가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비호, 측근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검사장 당사자는 뭐라고 인터뷰했을까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당신 윤석열 측근이냐?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 둘 다 공직자이고 할 일을 했던 것뿐.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관계 아니다. 측근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 한동훈 검사장의 얘기는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현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 그리고 대기업을 수사했을 때 굉장히 환호를 받았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나 본인은 법을 어긴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이 직업윤리다. 우린 그걸 했을 뿐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린 똑같은데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라진 거죠. 결국은 한 검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검찰이 달라진 게 아니라 권력이 달라졌다. 권력이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검찰을 향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의 측근이냐에 대한 답이 윤 총장의 뭐 측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 가치라는 결국은 법치주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법을 어겼으면 처벌하고 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이제 집행할 뿐, 수사를 할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 한동훈 검사장의 인터뷰 보도해드렸습니다.